안녕하세요. 김영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윤재는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글짓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재가 일어나 사물함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들 모두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윤재를 보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재는 태연하게 사물함에 가서 색종이를 꺼내왔습니다. 윤재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색종이 확인하는데요. 왜 그걸 지금 해? 다음이 미술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 색종이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 아, 네. 근데요, 이따가 미술 시간에 색종이 접기 한다고 해서 제가 돌고래 접으려고 하는데요. 흰색 색종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아니, 그걸 왜 지금 글짓기 시간에 하냐고. 이따 할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따 할 건데 왜 지금 하냐고. 선생님은 조금씩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내 말귀를 알아듣긴 한 걸까? 윤재야, 글짓기는 다 했니? 아, 그게요, 아직이요. 글짓기도 다 안 했으면서 다음 미술 시간을 생각한 거야? 네. 그리고 사물함에 갈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막 일어나서 가도 되니? 아니요. 대답하는 윤재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윤재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가는 눈치였습니다. 어제는 수업 시간에 창밖의 나비에 정신이 팔려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고, 그제는 과학 실험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을 못 참고 실험 도구를 깨뜨려 윤재의 모둠은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입생도 아니고 2학년이 되었으면 이제 웬만한 학급 규칙은 알아서 지켜야 하는데 어째 신입생들보다도 선생님은 윤재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윤재와 같은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아이들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느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대하는 또래의 태도는 어떤가요? 지금부터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사례에서 본 윤재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윤재의 행동을 살펴보면 선생님을 화나게 하려 하거나 고의로 규칙을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욕구에 지나치게 충실했고요. 그 욕구를 참는 능력은 또 지나치게 부족했던 결과로 보여지죠. 네. 자신의 욕구에 몰두하게 되면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부주의해지는 특성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윤재는 ADHD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ADHD라는 말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발견된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어릴 때는 괜찮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생기는 병인 건가요? 어려서 괜찮다가 갑자기 8살, 9살 되면 생기는 장애는 아닙니다. 흔히 4세 이전에는 정상적인 행동과 ADHD를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아기에는 활동량이 워낙 많고 또 주의를 오래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못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ADHD는 걸음마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유별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지나치게 활발하다라는 지적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나 유아 교사들은 이를 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좀 활동성이 좀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면 40분 이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단체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ADHD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ADHD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교수님, 그럼 윤재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윤재는 주의 지속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를 제시하면 또 하다가
딴 곳으로 정신이 팔리기 쉬운 아이예요. 때문에 선생님은 윤재를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놓고 관찰하다가요. 윤재가 과제 수행에서 이탈하게 되면 조용히 다가가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계속 말로만 지적을 하면 또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고 또 잔소리 듣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윤재와 행동 신호를 짜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윤재에게 선생님이 윤재의 어깨를 톡톡 치면 윤재가 해야 할 것을 잠시 잊었다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그때는 너가 해야 될 거를 다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윤재에게 선생님이 이러한 신호를 보냈을 때 윤재가 선생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또 다시 과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은 또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잘 기억했네 하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ADHD 아이들은 평소에 칭찬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존감도 매우 낮고요. 학습에 대한 의욕도 부족해요. 만일 선생님이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나 노력에 충분한 관심과 인정을 주게 되면 ADHD 아이들도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ADHD 아동들의 주의 지속력은 매우 짧기 때문에 또 다른 거에 정신 팔리면 선생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ADHD의 주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과의 약속을 잊었다고 실망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게 필요하죠. 또 ADHD 아이들은 흔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특히 아동기에는 부족하니까 아동기 동안은 그냥 꾸준히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상대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나의 감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대부분의 선생님, 부모님은 이 아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ADHD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도 사랑스러운 아이, 말 잘 듣는 학생이 되고 싶지만 그거를 못하는 게 이 아이들의 주된 증상이라는 거. 그래서 측은지심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당부하신 ADHD 아동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